안녕하십니까, 박병욱입니다. 요즘 우리 정말로 어지럽죠, 정치판이. 우리가 보기에는 참 우습고, 저게 아니 저런 모습이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총선을 하고, 그 다음에 또 저분들이 4년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그 재정을 투입해서 국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. 근데 각기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은 대단한 인물들이죠. 대단한 인물들입니다. 뭐 지금 말해서 학교 다닐 때부터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또 선거할 때 유세할 때 보면 대단히 똑똑한 것 같아요. 그런데도 집단으로 저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 보면 저게 무슨 헌법기관인, 각자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요즘 또 김민전 이제 초선 의원이시죠. 방송 활동할 때는 그렇게 썩 뭐 이렇게 와닿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, 이번에 이제 하나하나, 그러니까 이건 김민전 의원이 하는 것은 그 내용이라든가 저 정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저는 300명 국회의원 중에 누구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하지 않을 뿐이죠. 근데 이제 김민전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. 필요한 얘기. 뭐 여가 되고 야가 되고 진보가 되고 보수가 되고 다 떠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일들,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지금 여러 가지를 감동을 하고 있는데 제 머리에 담아서 그걸 재해석해갖고 드리기보다도 아주 우리 김전 의원이 너무 자세하고 상세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참 기분 좋게 보고만 있는데, 이번에 MBC 김홍일입니까?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했죠. 만약에 자진 사퇴하지 않고 있으면 탄핵으로 인해서 업무 정지가 되니까 아마 사퇴를 한 것 같고, 그 대신에 이진숙, 뭐 저는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분이 아마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이 된 것 같아요. 이걸 언뜻 한번 읽어보니까 이제 이건 한경입니다.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데, MBC 때린 MBC 출신 이진숙 공기 아닌 흉기,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4일 이진숙 전 MBC 사장의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은 김용일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뒤 이틀 만이다. 이는 공영방송 정상화 작업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. 역시 반발해야죠. 이진숙 지명 소감부터 MBC 비판.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언론계에서 쌓은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책임자라고 밝혔다. 방송의 공정성 회복이 인선의 중요한 이유라는 의미다. 이 후보자도 공영방송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. 이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제4부라 불리는 언론은 말 그대로 공기라며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린다. 특히 공영방송인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. 이어 2022년 MBC가 윤 대통령 발언에 바이든 자막을 달아 보도한 것을 두고 최소한의 보도 준칙을 무시한 보도라며 음성이 100%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했다. 이 후보자는 1987년 MBC에 입사해 워싱턴 특파원, 보도본부장, 대전 MBC 사장 등을 지냈다. 하지만 MBC 노조와는 갈등의 골이 깊다. 이 후보자는 2012년 MBC 파업 당시 홍보국장을 맡아 사측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노조 측에 의해 MBC 기자협회에서 제명됐다. 이후 이 후보자는 이날 공영방송의
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 조직원이라며 공영방송이 노동권력, 노동단체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. 민주당도 적극 비판. 이 후보자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.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할 장관직 후보자가 지명소관부터 야당을 비판한 건 이례적이다. 저도 아마 처음 본 것 같아요. 윤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이 후보자는 청담동 술자리 보도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하겠느냐고. 정말로 상식적이죠. 그냥 누구나 말하면 그렇겠지라고 나올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냐, 이거 정리가. 여러 이제 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집단이 있죠. 공무원 집단도 있고 법조계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은 가장 국민들한테 자기 의사를 바로 표현할 수 있는 집단이 국회의원들이죠. 국회의원들 300명이 만약에 뭐 진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정도의 수준만 된다면은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겠다면은 청담동 술자리 보도 등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? 그러겠네. 라고 바로 긍정이 나오겠죠.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얘기들이 전달되지 않는 사회. 이게 얼마나 참 우스운 사회입니까? 우스운 사회가 됐습니까? 이게 탓이 누구 탓입니까?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걸 두고는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방송과 통신을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에 자리를 떠난 분이라며 야당의 탄핵 추진을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. 이 후보자는 또 민주당이 비판하는 이른바 제2인체제,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. 제가 그 증인이라고 비판했다. 그러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2명이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민주당이 비판했었죠. 이 후보자는 지난해 국민의힘 목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으나 민주당 반대로 국회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명이 무산됐다. 이 후보자는 MBC, KBS,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임기가 끝나는데 임기가 끝나면 마땅히 새 이사를 선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. 민주당은 향후 청문회에서 총공세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. 노정면 원내 대변인은 이 씨는 MBC 노조 탄압이 주역이라며 방송 장악을 이어나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. 나는 각 당의 그 원내 대변인들 보면은 저 사람들은 나중에 참 정신적으로 많은 그 폐해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내놓더라고. 각 당의 대변인들 보면은 저런 말을 하고 싶을까?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. 나는 그래도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기대를 해봅니다.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공부들은 했을 거고, 그 다음에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고 본인에 의하면은 저는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각자의 개인은 굉장히 이제 괜찮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여서 뭐 팀을 이루고 그 팀이 이제 당이라는 말이죠. 당을 이뤄서 그 당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야 당 공천을 받을 수 있으니까. 그러면 당 공천을 만약에 포기한다면은 멋있는 국회의원들이 되고 오히려 그게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면은 좀 더 큰 자리,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다 매여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한 달, 4월 10일 총선 전이었죠. 어떤 뭐 이제 정치인들의 어떤 무척추 동물인가 아닌가. 어떻게 헌법기관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는 발표하지 못하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무슨 뭐 저건 말하기도 좀 그렇다.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이준석 이분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문회를 거쳐야 되거든요. 이렇게 얘기하면 청문회에서 무척 고생을 할 수가 있는데 당당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자기 할 얘기를 했습니다.
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, 요걸 읽으면서 같이 이제 한경의 그 시이면서 소설가입니다. 이응준의 시선이란 그 난에 이제 이응준 소설가가 올려놨는데, 저들보다 더 나쁜 우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북한의 그 이제 뭐 가난 나중에 이제 국가의 사생활이라는 책에서 출간했는데, 이게 이제 통일이 되고 나서의 어떤 상황을 설정해 산 것 같아 자세히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응준 씨가 얘기를 합니다. 말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, 내 소설의 주인공 리강도 진미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이다. 민주화를 비롯한 온갖 정의로운 말들을 쏟아내면서도 김정은을 대몽군주라고 규정하는 부류들보다 더 참담한 것은 그 부류보다 무조건 추정하는 대중이다. 그 부류들을 좌판 우판이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저들의 저런 행위만큼은 비판해야 된다. 자신의 무지와 심리적 쾌락을 위해 자진해서 섬긴다는 점에서 남한의 대중 파시즘은 북한의 이단 종교적 독재자 시즘보다 더 악질적일지도 모른다. 그러니까 북한은 원래 통제가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그 합류하지 않으면은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죠.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점도 있는데, 남한은 그렇지는 않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한 모습들은 북한의 그 전체주의를 숭배하고 거기에 따르는 그 집단보다 오히려 나쁠 수가 있다는 얘기죠. 한번 되새겨 볼 만한 일입니다. 이랬을 때 우리 이진수 그 MBC 사장 했던 분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자기 할 얘기를 그대로 하는, 이게 이제 국민들이 답답하게 생각했던 거, 듣고 싶었던 얘기를 그대로 하는 이 용기, 우리처럼 그냥 먹고 사는데 일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럴까지는 없겠지만은, 그래도 다른 국민들한테 영향을 주고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, 그래도 오랜만에 이런 분이 있다는 걸 굉장히 아주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. 감사합니다.